앞서 전에 21번이 끊겨버리고 그리고 설명 노락가락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단기 발생 노무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단기 제조 원가, 단기 제조 원가를 구하면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구하게 되는데,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과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둘이 적혀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12만 2천 원이 되어져요. 그것으로부터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제공품 계정의 차변일 테니까 얘를 빼면 단기 제조 원가가 구해집니다. 1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을 빼면 그러면 그 금액이 9만 9천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 9만 9천 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느냐 하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하고 이제 걔는 이제 요 총 제조 원가를 구하는데 사용이 됐으니까 얘는 없어지고 9만 9천 원은 어떤 애들로 구성되냐면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경비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재료비는 기초 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재료 매입액으로부터 기말 재료 재고액을 뺀 재료비가 3만 8천 원이 구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9만 9천 원은 요 3만 8천 원과 요 3만 3천 원 플러스 X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9만 9천 원으로부터 여기에서 구한 재료 소비액 3만 8천 원 그리고 경비 소비액 3만 3천 원을 뺀 금액인 2만 8천 원이 노무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제조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지금 구해야 되는 여기서 구하라는 노무비 그리고 경비의 합이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수업은 쭉 가서 4장의 교재를 보면 4장의 4장의 내용인 힘들다 찾아가기가, 그죠? 자, 4장의 내용인 5장이구나. 5장의 내용인 5장에 거의 찾았어요. 이제 이걸로 찾으려니까 힘들다. 그러지. 5장의 내용인 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바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가서 먼저 개별 원가 계산에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방법 가운데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 필요하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앞서 수업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도입을 해놓고 되돌아와서 부문별 원가 계산 5장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6장의 개별 원가에 가서 부문별 개별 원가 계산에 접목시키는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쭉 여러분들도 넘겨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67쪽에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가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이 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개별 원가까지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부문별 원가 계산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도입을
여기서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에 개요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의 공부까지만 끝을 내고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인 5장으로 되돌아가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순서로 이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가도록 하죠. 슬라이드 이제부터 개별 원가 계산. 앞서 그 원가 계산의 절차에서 어떻게 그 교수님이 설명을 했느냐면 원가 계산의 절차에서 첫 번째 단계가 원가 계산의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요소별 원가 계산. 자, 요소별 원가 계산 여기 보면 이것들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조금 글씨를 이렇게 고쳐놔 볼까요? 교수님이 그냥 읽으면서 하면 되니까 보도록 하죠. 자, 모든 게 이렇게 불편하다, 그죠? 자, 개별원가 계산은 우선 언제 필요한 거냐면 서로 다른 성격의 제품에 대해서 종류별로 계산해서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이런 항공기 제작이나 건설, 조선업 그리고 주문 제작에 의한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의 가구 이런 것들 주문 제작에 의한 이런 것들을 할 때 관한 원가 계산을 할 때 적합한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형을 보면 여기 말한 대로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 자, 이것은 제조 간접비와 관한 문제인데 단순한 거냐 부문별로 할 거냐는 제조 간접비에 관한 문제예요. 자, 앞서 전에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모든 직접비는 제공품 계정에 바로 직접 가서 집계를 하고 모든 간접비는 제조 간접비에서 집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장이 단일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면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이 여러 부문들을 거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 제조 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별로 한번 다시 해오는 방법이 부문별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자, 그 부분을 5장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여기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얘는 먼저 간단히 공부를 하고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은 부문별 개별 원가 계산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부문별 개별 원가 계산으로 5장으로 되돌아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자, 개별 원가 계산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제 제조 간접비를 뭘로 계산하느냐. 앞서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요 제조 간접비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개별 원가 계산할 때는 이랬을 때 이 개별 원가 계산에 그 적용시키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예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조 간접비는 성격상 매 월말에 바로 집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년분을 다 예산을 세운 다음에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미리 배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정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한다. 이런 뭐 정상 비정상 그런 꼭 정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노멀 보통의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를 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을 실제 그 실무에서 많이 도입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교재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도 공부하고 뭐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또 공부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 그랬을 때 개별원가 계산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까 그 글씨 이렇게 색깔을 바꾸려다가 안 바꿨는데 잘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요소별원가 계산의 그 첫 번째 단계, 개별원가 계산의 첫 번째 단계는 요소별로 먼저 집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요소별로 집계를 합니다. 앞서 배운 대로 재료 소비액을 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많이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재료 소비액은 전월, 이월액, 당월 매입액, 그 다음에 직간접 소비액이 이제 대변에 적힐 거고, 차월, 이월, 남은 금액. 그리고 노무비 소비액은 여기 현금으로 당월분 지급한 것, 전월에 선급한 것,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 이런 애들이 차변해 오고, 이쪽은 뭐를 뺀 거냐면, 전월 미지급액, 그리고 당월에 선급한 금액을 뺀 것이 이제 소비액이 구해질 텐데, 그래서 지급액 등이 모두 소비액이라고 본다면, 이제 소비액이 구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직간접으로 역시 나뉘는 겁니다. 경비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직간접으로 나뉘어서, 직접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공품 1과 관련되어 있으면 제공품 1 계정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제공품 2와 관련되면 제공품 2 계정의 재료, 노무비, 경비. 이렇게. 자, 편의상 교수님이 이렇게 제공품 넘버 1, 넘버 2 했지만, 원래는 밑으로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교수님 손가락이 나왔지. 자, 밑으로 해서 제공품 계정 하나가 더 있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직접 원가는 직접 그 집계를 여기다 하는 거야. 제공품 1과 관련된 애는 1에서, 2와 관련된 애는 2에서. 그런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모든 제조간접비들 여기서 간접재료,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는 여기 제조간접비 이렇게 모은 것이야. 이렇게 간접원가들. 그런 다음에 제공품 1, 2에 여기에 모여져 있는 제조간접비를 여하에 이제 나누어 가는 것이야. 이렇게 제공품 1로 가래, 제공품 2로 가래, 이렇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그때 나누는 이제 비율들이 배부 기준이 되는 것이야. 자, 이랬을 때 제공품 1이 완성됐다라고 그러면 제품 1이 되는 거고, 여기 1만 왔으니까 제공품 2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냐면 아직 미완성되어져서 제공품 2로 재고자산, 제공품으로 보고한다라는 뜻이야. 제품 1은 이제 제품 완성이 되어져서 제품 계정을 구성하고, 얘가 만약에 팔렸다면 매출원가가 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요약 집계를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요소별 집계를 합니다. 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 생산 공정을 나타내는 그 계정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 직접원가는 제조 지시서별로 아까 제공품 넘버 1, 넘버 2 생각나지? 그게 제조 지시서 넘버야, 번호야. 그 번호로 제공품 계정에 집계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직접원가들을 집계를 하고, 간접원가는 제조간접비 계정에 집계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곧바로 제공품 1, 2, 3, 4, 5에다가 나누어 가는 방법이면 이게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인 거예요. 제조간접비를 바로. 자, 그럼 제조간접비를 바로 1, 2, 3 안 나누는 방법이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야. 부문별 개별원가. 즉, 이 제조간접비를 바로 1, 2, 3 제공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한 장소별로, 뭐 그것이 절단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혹은 도색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조립 부분에서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그 부문별로 나눠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하면 곧바로 제조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의 단일 배부율에 의해서 나눠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계 처리 모양으로 순서대로 교수님이 보여주도록 할게. 단순한 개별 원가 계산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해요. 봐.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재료 소비액이 구해졌지. 자, 이랬을 때 이 재료 소비액 가운데 직접은 제공품 1, 제공품 1, 2로 가고, 간접비는 제조간접비에 모여졌다. 그치? 그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소비액 전체가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1에, 제공품 2에 갔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에 또 모였다. 그치? 직접 경비는 직접이 있었다면
제공품 1과 2로 직접으로 갖고 그 다음에 간접비는 역시 제조간접비 계정에 모은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직간접 원가를 집계를 해서 제공품 계정과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집계를 한 단계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에 모으는 것이야. 배분을 하는 거지, 이제. 이 제조간접비를 나누어 가는 거야. 제공품 1과 제공품 2가. 이때 공장 전체 단일 배부율에서 제공품 계정에 나누는 방법이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자, 이랬을 때 제공품 1은 완성이 됐다라고 그러면 제품이 되어졌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흐름이라면 얘는 제품 2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만드는 중에 있는 상태로 월말이나 어떤 기말이 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부문별원가 계산은 이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가기로 하는 거야. 자, 부문별원가 계산 볼게. 자, 부문별원가 계산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또다시 부문별원가 계산을 다시 공부할 때 여기 와서 공부하도록 하고, 뭐가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간단히 설명하는 거야. 자, 부문별원가 계산은 앞서 제조간접비 계정에 집계가 된 애들이 있지. 그 제조간접비를, 자, 그분과 부문별원가 계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제조간접비가 출발인 것이야. 제조간접비가.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원가 부문별로 집계해서 배분한다라는 거야. 원가 부문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 가구 갖고 오면 그냥 무작정 막 조립하고 이런 게 아니지. 제일 먼저 절단하는 부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절단되어진 어떤 그러한 그 가공 중인 애를 어느 부분으로 옮겨갈 거냐면 이렇게 끼워 넣고 뭐 붙이고 이러는 조립 부문으로 가게 될 거야. 거기가 끝나면 이제 색깔도 입히고 또 거기에 또 코팅 작업도 하고 이런 또 부문, 도색 부문으로 또 옮겨가고 이런 과정으로 거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부문별로 집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부문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제공품 계정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의 흐름을 간단히 그래서 보면, 또다시 부문별 원가 계산 가서 설명할 때 5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여기 다시 와서 해줄게요. 자, 그럼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집계가 됐어. 요 부분은 다 어떤 애들이야? 재료 노무비, 제조경비라고 쓴 애들은 무슨 원가들? 그렇지, 간접 원가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야. 요 간접 원가들을 이렇게 A 제조부문, B 제조부문, X, Y 무슨 보조부문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아직 잘 몰라도 돼요. 교수님이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 더 상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보조부문에서는 직접 제품과 관련시킬 수 없으니까 보조부문을 다시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회계 처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A, B 여기 보조부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A, B 제조부문이다. 자, 이거 고치도록 하자. 제조부문. 자, 이렇게 A, B 제조부문, 각 제조부문을 제공품 계정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야. 제조부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일부러 안 고쳤던 거야. 이거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교수님이 안 고치고서 수업 시간에 또 고쳤다가 요거 세이브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제조부문에서 제공품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놔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세이브 안 하고 놔둘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개별원가 계산으로 가는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방법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을 하게 되면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먼저 직접 재료비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직접 재료비 총액분의 제조간접비 발생액,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배부율이라고 그래요. 배부율. 이렇게 구하는 것을. 그럼 배부율 곱하기 특정 제품에 속해 있는 재료비를 곱하면 그 제품이 가져가야 될 제조간접비 금액이 구해지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액.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법은 요 분모가 직접 노무비로 바뀌는 것이야. 그래서 직접 노무비 총액분의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요게 노무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부율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특정 제품의 노무비를 곱하면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오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를 하는 것.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은 앞서 요 둘의 합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 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법과 직접 노무비법에서 했었던 요 둘 합계,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그게 직접 원가죠. 자, 그것을 제조간접비 가지고 배부율을 한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 직접 원가가 오겠다. 그지? 직접비. 총액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배부하는 방법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으로도 배부할 수 있는데,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시간으로 배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들이냐면, 직접 노동시간 혹은 작업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작업시간으로.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면 기계작업시간으로 나누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도 역시 배부율이 되는 거야. 그것을 앞서는 원가들로 했느냐 여기서는 시간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부율이 구해지는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특정 제품 제조 작업시간을 곱하면 배부액을 구하는 것이고, 즉 여기서는 다 무슨 얘기들 하느냐면 제조간접비를 제품 1, 2, 3가 나누어 갈 때 이렇게 원가인 직접 재료비로 할 것이냐 혹은 직접 노무비로 할 것이냐 혹은 그 둘의 합계인 직접 원가로 할 것이냐 하면 이게 원가법인 것이고, 여기서처럼 어떤 시간들에 의해서 나눌 것이냐 하면은 시간법이 되어져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정개별원가는 예정을 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왜 그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구하려면 그 제조간접비는 앞서 말한 대로 당월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계산해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 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예상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산정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상 조업도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것은 왜 예정 배부하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월말이 끝나자마자 제조간접비를 집계할 수 없어서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원가가 이제 월별로 변동이 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간접비 가운데 공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냉방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어때? 에어컨을 많이 켜고 그러면 공장 사무실, 공장 뭐 이런 등에 이러면은 전력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크게 변동이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제품이 앉게 되어지면 관리적 입장에서는 제품 원가를, 제조 원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월별 변동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예정을 통해서,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표준을 세워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집계한 원가와 차이가 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원가를 세이브를 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잘했으면 예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예정하고 다르게, 예산하고 다르게 혹은 표준하고 다르게 실제가 발생했을까를 이제 그 차이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이제 관리회계 파트가 있어요. 이 수업에 이제 연관으로 4학년의 관리회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그 차이 부분을 컨트롤 해보자. 그래서 피드백해서 그런 그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고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예정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원가 툴이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배부율을 예정 배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예정 배부율에 의한 배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예산으로 세운 제조간접비, 앞서는 다 실제 제조간접비였는데
실제가 아니고 예산 제조간접비를 예상 조업도 순으로 예정 배부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되어지면 이제 예정 배부액이 구해져요. 그래서 월별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발생 조업도 이렇게 해서 후에 실제 조업도하고 예정 배부하고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예정 배부액보다 실제 배부액이 크면 일단 어쨌든 예정보다 실제를 더 많이 했으니까 과소 배부한 거고 불리한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정 배부액이 오히려 크고 실제가 오히려 세이브 됐어. 그러면 예정이 초과 배부했다라는 말을 쓰고 어찌됐든 유리한 차이가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소 배부이든 초과 배부이든지 간에 이와 같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경우 이렇게 배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크게는 이제 이게 세 밑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개의 방법이 하나는 매출원가 계정에서 가감해버리는 거예요. 즉 매출원가에 그냥 이렇게 됐으면 더 부담을 시키고 요 밑에처럼 됐으면 덜 부담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2, 3번은 매출원가와 제품하고 제공품이 나누어 가는 방법이에요. 이 차이 부분을. 그랬을 때 나누어 가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2, 3번이 갈리는데 셋이 나누는 건 똑같은데 요 원가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여기 셋이 나누어 가는데 여기에 속한 제조간접비 비율로 나누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 배부 차이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재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교수님이 아마 칠판에다 쓰면서 했으면 여러분한테 쏙 들어오도록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다시 아마 그 교수님이 한 번은 더 다뤄줘야 되지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야. 자, 예정배부 좀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다뤄줄게. 자, 회계처리 예정배부를 하면 우선 제조간접비 계정이 대변에 먼저 나타납니다. 원래는 제조간접비가 차변에 먼저 나타나서 집계를 하겠지. 그래서 제공품 이렇게 이제 배부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실제 발생을 하면 제조간접비 이렇게 하고 제비용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차이가 나지. 그런데 차이가 발생한 것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금액보다 실제 제조간접비 부분이 더 크게 발생한 불리한 차이가 난 경우다라고 한다면 제조간접비 계정의 오른쪽에 더 금액을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차이 난 부분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배부 차이를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요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가 산정을 매출원가에 가산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하는데 요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할 때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계정을 이렇게 요거는 고쳐보도록 하자. 자, 보이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할 때 아까 제조간접비 계정의 오른쪽에 먼저 집계한다고 그랬었지. 자, 이것을 그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계정을 설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할 때는 이 예정배부 계정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자, 예정배부 계정을 설정하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계정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품 계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정배부한 것을. 그리고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계정을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 제조간접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계정의 대변에 예정 배부한 금액이 나타날 것이고, 제조간접비 제공품 계정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예정 배부했다가 제조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에 먼저 넣었다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계정을 제조간접비 하니까 이 대변하고 차변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지니까 요 위에 까만 계정 하나로 그 사용한 거고 동일하게 되어지지. 잠깐 나타났다가 제공품 계정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과정인 것이야. 되겠지? 제조간접비 계정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계정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딱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요거에 관한 부분을 교수님이 보충 설명을 꼭 하도록 할게요. 대면 수업을 하면 반드시 뭐 당연히 할 거고, 안 그렇더라도 그 간단한 예제를 더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